리팩토링까지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카테고리 필터링까지 돼야 돼요. 카테고리 필터링으로 갑니다. 일단 여기까지 한번 커밋을 할게요. 여기가 스텝 2까지 한 거죠. 그리고 스텝 3. 스텝 3는 테스트 먼저 가면 여기에 동일하게 달러 테스트, 얘는 테스트 sum is sum of item prices for given 카테고리. 제공된 카테고리에 제공된 그러니까 특정 카테고리의 합은 아니지. 그러니까 여러 개의 제품 가격의 합은 제공된 카테고리, 이걸 한글로 뭐라고 해야 돼? 그냥 카테고리 필터링이라고 해야 되나? 필터링된 카테고리의 합을 반환한다라고 할게요. 네, 이게 좀 더 그냥 짧고 직관적인, 너무 주절주절 이렇게 말이 길어지면 헷갈려요. 그죠? 필터링된 카테고리의 합을 반환하는 거죠. 펑션 sum is sum of items prices for given category. 그래서 given 카테고리에 지금 일단 요 구조가 계속 반복되죠. 어레인지 하는데 이게 given 카테고리인 거고, 이번에는 아이템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니까 이렇게 그냥 배열에다 만들게요. 좀 편하게 하려면. 자, 이렇게 해놓고 콤마 찍고 3개, 그죠? 3개고 2개는 북 카테고리고 하나는 무비즈래요. 무비즈고 3, 2, 1 이렇게 가격이 되어 있고, 그러면 사실 얘도 여기에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보통 expect value를 만들어요. product 아까 식을 여기다 쓰는 거죠. 0.0 필터 먼저 price 필터 달러 카테고리 카테고리로 이 필터된 친구의 reduce 0.0 하고 가로 열고 달러 0 플러스 달러 1점 price. 이렇게 하면 이 친구는 뭐예요? 잠깐만, 이렇게 안 되나? 난 뭐 잘 쓴 거 없죠. 요게 빠졌구나. 0이 있죠? 요게 함수형 코드죠. 그래서 expect value를 만들어 놓고 이 카테고리에 대한 썸이 나왔으면 하는 거잖아요. 내가 계산한 값과 일치하는지를 여기서 확인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해당 카테고리만의 합이 나오는지 봐야 되는데, 일단 지금은 카테고리 계산을 하지 않았죠. 실패. 그리고 오류 메시지도 스위프트 테스팅은 좀 더 명확하죠. 썸이 6이 돌아왔네요. 4를 원했는데, 요게 3 더하기 1 해서 4를 원했는데 6이 왔다는 건 얘가 추가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저희 가서도 동일한 코드를 만들어야죠. 사실 이게 예시가 좀 자기적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여기다가 똑같이 이거 넣어야 되는 거죠, 우리? 얘는 아예 다르게 짰네. 나는 필터하고 이게 더 낫다. 얘가 짠 게 좀 더 낫네요. 얘가 짠 대로 하면 여기서 아예 썸을 시킬 때 가드 달러 1 엘리먼트의 카테고리면 계산을 하고, else면 return previous value.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그리고 return 써야 되죠. 이거 한 줄 클로저가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reduce 한 번으로 끝나는 거죠. 제가 짠 코드는 필터를 한 번 하고 reduce를 한 번 하니까 조금 불필요하게 좀 길어졌는데, 저 코드가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요건 이렇게나 저렇게나 똑같으니까 결과는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필터링된 카테고리의 합을 반환하는 코드까지 작업을 해봤습니다. 리팩터 최초라고 하는 게 결국 TDD를 도와주죠. 옛날에 비해서 타입 시스템이 강력해졌고, 컴파일 타임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한 에러나 경고를 만들어주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테스트 드리븐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컴파일을 해서 그 문제들을
미리 인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도 테스트 드리븐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요거 되게 낯설어 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타입 스위프트가 원래 오브젝티브 C에서는 어떤 결과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밸류도 옵셔널 했고 에러도 옵셔널 하다 보니까 이게 둘 다 너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가능하잖아요.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에러의 범위가 되게 넓은 반면에 이 리절트는 반드시 값을 가져야 되게끔 우리 컴바인 할 때 이 많이 봤죠. 요 구조. 컴바인 프레임워크도 아웃풋이 그 애니 퍼블리셔 타입이 가지고 있는 값을 보면 아웃풋이거나 얘도 제네릭이죠. 아웃풋이거나 페일류어거나 이렇게 정의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건 컴파일러로서 굉장히 그러니까 상호 배타적인 관계를 강제함으로써 반드시 이 결과를 받긴 받아야 되는데 A거나 B거나로 완전히 카테고라이즈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컴파일 타임에 타입을 되게 강하게 걸어서 문제를 풀어나간다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예측 가능하고 개발자가 컨트롤 가능한 코드가 되는 거죠. 얘는 그러니까 그 외에 또 다른 컨트롤 예외 상황을 너무 많이 가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강화되어 있다. 이거는 약간 TDD랑 별개로 스위프트라는 언어가 오브젝티브 C에 비해서 타입 시스템이 조금 더 강화됐다는 얘기를 잠깐 한 거예요. 잠깐 다른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타입 시스템은 자동 테스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 그리고 조금 더 간 분들도 계세요. 위시던 프로그래밍을 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잘 모를 때, 잘 안 될 때는 arrange, act, assert만 기억하시면 돼요. 네. 그걸 가지고 한 땀 한 땀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챕터 3장을 끝냈고요. 챕터 4로 넘어갑니다. 테스트 드리븐 디벨롭먼트 TDD인데 이것도 우리 스위프트 테스팅으로 진행할게요. 가능하면. 워낙 직관적이고 편해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알베르토라는 앱을 만들 거예요. 알베르토. 얘는 그냥 가라죠, 가라. 더미. 레스토랑 주문 앱을 한번 흉내만 내는 거예요. 뭐 대단히 많이 만들 수는 없고요. 그래서 메뉴가 나오고 메뉴를 선택해서 결제 화면을 띄우는 정도. 거기까지. 근데 결제 프로세스를 태우지는 않고요. 근데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그래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전반적으로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커머스 앱 정도는 여러분들이 인터넷 찾아가면서 AI 도움을 받아가면서 만드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머에게 제일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문제 해결력이라고 얘기하는데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단은 분할, 잘 쪼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선택과 집중을 하는 거죠. 어디까지를 나눠서 시작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잘 트레이닝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내가 만들고 싶은 게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내가 뭐가 불편해. 이걸 만약에 앱으로 만든다면 어떻게 할까? 뭐부터 만들어야 될까?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풀어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 UI킷과 스위프트 UI 두 가지 방식으로 쓴다고 되어 있는데 가능한 스위프트 UI를 좀 쓰려고는 하는데 피치 못하는 상황에서 UI킷을 사용을 할 겁니다.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문제 해결력에서 문제 해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할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은 여기서 얘기하는 건 작은 문제들, 그러니까 결국 내가 해결하려는 제일 큰 문제는 작은 문제들의 집합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것들을 다 해결을 해야만 전체적인 목표로 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쪼개서 하나씩 풀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실전 프로젝트를 해볼 거고 가능한 한 테스트 드리븐하게 테스트 시나리오를 먼저 작성하고 그 코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되게 재밌어요. 알베르토라고 하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의 주인이다. 우리 가게에 오는 손님들을 위한 주문 앱을 만든다가 기본 큰 문제인 거죠. 주문 앱을 만든다가 가장 큰 문제가 되겠고 그거에 대해서 가장 최소 기능 MVP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미니멈 비어블 프로덕트예요. 미니멈 비어블 프로덕트. 그래서 최소 기능 제품이에요. 가장 최소한의 기능 그러면 메뉴를 탐색할 수 있어야 하고 요리를 선택하고 주문 결제까지 하면 이게 최소겠죠. 주문 앱에서 뭐 쿠폰을 지급하고 마일리지를 쌓고 이런 거는 사실 핵심이 아니잖아요. 본질은 메뉴를 탐색하고 요리를 선택하고 그거에 대해서 결제까지 해내면 그게 최소 제품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설계 시점에 지금 아무것도 우리가 지금 시작한 게 없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테스트 드리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 그러면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메뉴 데이터는 어딨지? 주문은 어떻게 구성하지? 결제는 어떻게 하지? 주방에 어떻게 전달하지? 오류는 어떻게 처리하지? 뭐 이런 질문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결국 이런 질문은 나중에 해결할 수 있다. 모든 질문에 답할 필요는 없다. 이게 너무 구체적인 질문을 초반에 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얘기예요. 시작점에서는 러프해도 된다. 그냥 정말 가장 내가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질문부터 선택해도 돼요. 근데 이제 가능하면 여기서는 이제 여러 가지를 제안하고 있는데 가장 어려운 것부터 가장 쉬운 것부터 전제 조건부터. 근데 저도 얘도 추천하지만 전제 조건부터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 자 봐봐요. 그러면은 우리가 주문 앱인데 결국 전제가 뭐예요? 메뉴가 있다는 전제잖아요. 우리 가게에 메뉴가 있다. 그러면 전제 조건에는 일단 전략 3가지 다 설명을 하고 있네요. 가장 어려운 것부터 그러니까 이 전략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냐면 진짜 할 수 없을 수도 있을 때. 그러니까 이게 가능해? 라는 그런 제품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AI로 뭐 동영상을 만들고 싶어. 그러면 AI 엔진의 동영상 제네레이션을 할 수 있는지가 우리한테는 되게 중요한 문제인 거잖아요. 그게 안 되면 앱 자체를 만들 수가 없는데. 그러면 그걸 도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략을 무조건 선택하지 말라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려는 제품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전략이 달라지는데 핵심의 기능이 챌린지한 경우, 그러니까 도달할 수 없을 수도 있을 때는 그것부터 해결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요 전략을 선택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뻔해. 제품이 되게 뻔하고 그러니까 보통 솔루션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솔루션 커머스 여러분들이 뭐 쇼핑몰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쇼핑몰 같은